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조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대동사 개념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 문장들 한번 써보면서 저번 비동사와 연결해서 인칭 바꿔서 대답하는 것 그것만 잘 연습하신다면 여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어순 또는 조동사에 있는 의문문의 어순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비동사의 대동사는 뭐였어요? 비동사 구문, 비동사 이후에 뭐 띠리링이 나왔을 때 그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는다.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 조동사라면 조동사 구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띠리링이 나왔으면 이것은 그냥 그 조동사, 요 조동사와 똑같은 조동사로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그 대답은 그 대동사를 써서 대답하시고요. 일반 동사 구가 나오시면 그것은 어떻게 받는다? 일반 동사는 조동사 do, does, did로 바꾼다. 과거형, 과거형으로. 시제는 일치하시고, 인칭 맞추시고, did나 이 세 가지로 바꾼다. 조동사가 이때 대답은 따라서 비동사를 제외하고 조동사나 일반 동사구는 항상 그 조동사를 이끌어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동사는 조동사 do로 특정되고 나머지 조동사는 조동사가 조동사, 그 조동사는 그 조동사로 대답하게 되는 거죠. 조동사는 조동사끼리는 서로를 돕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동사는 자기 자신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학교에 가니? 라고 하시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대동사 규문. 1인칭이면 1인칭과 2인칭은 서로 뒤바뀌어서 단수면 단수로 복수면 복수로 대답한다. 이건 바뀌지 않고 대답한다라고 했죠. 1인칭 단수면 2인칭 단수로 2인칭 단수면 1인칭 단수로 1인칭 복수면 2인칭 복수로 대답하도록 다 설정되어 있다. 3인칭이면 대명사든 명사든 3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하면 된다. 그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셔서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대답해 봅시다. 질문하고. 그런데 일반 동사일 때 너는 학교에 가니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학교에 가니.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I go to school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조금만 그랬잖아요. 의문문은 동사하고 주어의 어순을 뭐한다? 뒤바꾼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 동사들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어 앞으로 튀어나갈 힘이 없다. 힘이 약하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조동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조동사 도움을 받는다. 그럼 힘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 놓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힘이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쓰이는 횟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동사는 다시 조동사의 도움을 받게 돼야 돼요.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지가 나갈 수 없다. 근데 누군간 나가야 돼. 누군간 나가야 되니까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일반 동사를 힘이 약하다. 또는 쓰임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반 동사는 지가 못 나간다. 그래서 대신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동사가 나간다. 그럼 이 조동사는 뭐 하려고 나갔어요? 주어하고 동사의 어순을 받기 위해서만 사용됐어요. 그쵸? 그럼 이 go를 도와주는 동사는 아무 뜻 없는 do, does, did였어요. 그런데 그쵸? 부정문일 때는 뭐 어떻게 써요? 부정문일 때는 일반 동사는 not을 바로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걔는 어떻게 했어요? 조동사 do 쓰고 not 동원, jo not 동원 또는 does not 동원 이렇게 형태가 됐죠. 그쵸? 조동사가 don't나 doesn't 붙여서 동사 원형 일반 동사가 도움을 받아서 얘가 대신 붙여줬어요. not을 지가 뒤에다 붙이지 못하고 누가 도와줬다? do나 does가 대신 not을 붙여줬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not 의문문일, 아니, 부정문일 때는 조동사가 앞에 붙어서 조, not 동원. 얘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not을 붙이기 위해서 조동사가 등장했고, 얘는 뭐다? 주어 대신 앞, 아니, 동사, 그러니까 이 일반 동사 대신 주어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조동사 do, does, did가 나간다. 그러면 얘는 1인칭이기 때문에 do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Do I go to school? 그러면 I go to school 앞에다 뭐만 붙인 거예요? do만 붙인 거나 똑같네요. 조주 동원. 뭐가 된다? 조주 동원 형태. 조주 동원이면 의문문이다. 그리고 주어와 이 조주 동원 어순은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뀔 때 등장하는 어순이죠. 다시 한번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뀔 때. 그쵸? 상대방의 관심을 끌 때 조주 동원의 어순으로 뒤바뀌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do I go to school?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Do I go to school? 그럼 대답 어떻게 해요? Yes, I do. Yes. I는 1인칭이면 2인칭으로 해서 you do. Yes, you do. No. You. 조동사는 조동사로 봤는데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요? you go to school. 뭐라고요? 응, 너 학교 가. 응, 너는 학교 가지 않아. 얘는 부정문이니까 누가 와야 돼요? Do not go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도 대동사 개념 써서 go to school 대신에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 not go to school에도 don't. 이렇게 오는 거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don't. 이렇게. 대동사는 대동사로 대답한다. 자, 대답할 땐 대동사 구문이라서 그 동사구를 전체로 do나 don't로 받았다. 얘는 don't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go to school까지 붙여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쵸? 얘는 go to school로 되어 있다. 생각하셔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대답할 때 yes you do, no you don't 이걸 잘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도치 구문이라든가 뭐 치환을 해서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받는다든가 동감을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 또다시 막 써요. 그건 또 대단히 어렵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그 관심을 끌거나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거나 이럴 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할 때는 조주동원의 어순으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서 그래서 얘기하셨죠. 이제 뭐 그거 아시면 된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된다? 조동사의 의문문도 조주동원이다. 뭐라고요? 조동사 쓰시고 주어 쓰시고 동사 원형 도움을 받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동사 원형 조동사와 동사 원형은 세트다. 조동사와 동사 원형은 세트다. 당신은 저녁을 드셨습니까? 우리말은 높임말이 있지만 영어는 높임말이 없다. 그냥 you야 you 무조건 듣는 사람은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Do you have dinner? 이렇게 하시면 되죠. Do you have dinner? Do you have a dinner? 하시면 have dinner 하시면 저녁 먹었니? 이런 얘기인데 어른께도 do you have dinner?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과는 상관없이 yes. you면 2인칭 단수면 1인칭 단수로 I do. 난 먹었어. No, I don't. 먹지 않았어. 대동사 써서 대답했다. 얘네를 대동사라고 한다. have dinner를 do로, don't have dinner를 don't로 받았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하나요? 여기서 조동사를 몇 가지만 좀 해보면 뭐뭐 해야만 하나요? must, 동원 또는 should 동원이 있죠. 얘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처벌이 따라요. should 동원은 윤리적 의무라고 합니다. 안 하면 욕을 먹죠.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어느 거로 할까요? 이거는 해야만 한다를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must 써서. 그러면 must는 must 조동사 do가 돕지 않으니까 조주동원에서 must가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must we go
there? 그곳에,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Must we go there? Yes. You must. Yes, you must. No. 자, 이게 너는 그곳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하나요? 라고 할 건 좋았는데, 대답할 때 no는, 아니, 너 갈 필요 없어? 당신들은 갈 필요 없어요. 가 될 수도 있고요. 갈 필요가 없어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도 돼. 근데 가면 안 된다. 이건 의미가 다르죠. 그럼 그때그때 다른데, 갈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must를 썼는데 갈 필요가 없으면, must랑 같은 말이 뭐예요? have to 동원이죠. 그쵸? have to 동원인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 되면 가서는 안 된다는, you must not. 그러면 뭐다? 이거는 너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가면 안 되면, 가면 뭐 혼나지 않고, 아니,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must를 써서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must와 같은 말. 그럼 요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must we go there? 이렇게 되는데, 얘를 do를 써서 have to는, 이때 have to는 must 조동사를 대신하는 어구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돕니다. 얘를 do we have to go there? 이렇게 되면 yes, you do. No, you. 여기서 뭐냐면 don't have to. 여기선 여기까지 다 붙여야 돼요. do보다는 여기선 그냥 have to. Yes, you have to.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do보다는. do로 질문했지만 yes, you do로 대답하셔도 되고요. do 대신 풀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도 된다? Yes, you have to라고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You don't have to go there인데 go there까지 빠시고 여기 don't have to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얘랑 같은 말이게요? 틀린 말이게요? 틀린 말이다. 얘는 할 필요가 없다다. don't have to는 뭐라고? 갈 필요가 없다. 얘를 같은 말로 배웠지만 부정이 되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되었을 때? 부정이 되면 달라진다. 갈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고, 얘는 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라고 무조건 부정도 똑같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뜻과 쓰임을 항상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다 많이 아실 테니까 그냥 yeah, no, you need not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어떻게 대답하셔도 되긴 하는데 must not과 don't have to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죠.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뭐 어렵진 않죠? 조동사는 조동사가 돕되 같은 말일 때와 부정을 했을 때 좀 의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must의 같은 말은 have to라서 얘의 의문문 형태는 do를 써서 have to, 조동사 일반 동사가 돕고요. 일반 동사를 봐도 조동사 do가 돕고요. 얘는 must가 스스로가 조동사라서 얘 must가 스스로 의문문 부정문 했죠? must not, must. 그런데 이 must not 동원과 don't have to는 뭐하다? 같지 않다. don't have to 동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같은 말이 뭐다? 아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이 제일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쉬운 부분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의문문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수영할 수 있나요? 그럴 때 할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있어요? can도 있고요. can와 같은가 be able to도 있죠. 그쵸? 그럼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의문문은 똑같아요. Can you swim? Are you able to swim?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럼 대답은 Yes, you can. Yes, we can. No, we can't.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얘도 yes, we are. No, we are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뭐 어렵진 않으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be able to 써서 비동사가 바로 나가도 의문문 만드는 형태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는 그녀를 사랑하나요? 다시 한번 일반 동사의 의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이잖아요. 그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는 조동사가 도와도 사랑하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love잖아요. love는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do, does, did 중에 얘는 그는 현재 do하고 does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does가 맞죠.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조동사 does가 도와줘요. does he, 조주, 동원 사랑하나요? love her. 그녀를 사랑하나요? does he love her?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여러분, 이거랑 이거 주격이고요. 여기 목적격이에요. 구분하셔서 외우셔야죠. 그쵸? Yes. he는 he로 받으면 되죠. Yes, he does. No, he doesn't.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does. Yes, he does. No, he doesn't. 그는 그녀를 사랑하나요? 할 때 대답이 됩니다. 제이는 숙제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이는 명사네요. 고유명사니까. 그것도 한 명이니까 얘도 3인칭 단수. 하나요? 현재요. 그러니까 do, does 등 does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does, 제인. does, 제인. 숙제를 하다 뭐예요? do. 그쵸? her homework. 여기서 does, do. 둘 다 do가 등장했어요. 이 does와 do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 does는 무슨 동사? 조동사. 얘는 일반 동사 do입니다. 조주, 동원. 전혀 다른 거니까 does 나온다고, does, do 나온다고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동사 원형. does Jane do her homework? 반드시 숙제할 때 누구 숙제인지 반드시 보여준다고 얘기했어요. 제이는 그녀의 숙제를 할 거예요. 그쵸? 얘네들은 누구의 숙제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Does Jane do her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Does Jane do her homework? Yes. 제이는 사람이니까 여자니까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되는 거죠. 숙제한다. 이럴 때 얘도 조동사, 얘는 일반 동사. 얘랑은 같은 does하고 같은 do가 아니다. 얘는 일반 동사 do로 하다라는 의미고 얘는 의문문 부정문을 돕는 조동사 do다. 어렵지 않죠? 자, 그 학생들은 집으로 가나요? 한번 해보시면 그 학생들 복수잖아요? 그러면 간다, 현재잖아요? 그럼 복수기 때문에 does가 아니라 do가 등장해야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the students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집으로 가다. 이럴 때 home은 부사다. 집으로는. 따라서 여기는 to가 필요 없어요. 그쵸? Do the students go home? 그럼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고양이는 많이 먹나요? 여기 그가 지워졌는데 그 고양이는 많이 먹나요? 그러면 얘는 그 고양이는 3인칭 단수죠? 그러면 does the cat have 많이는 much 또는 a lot 쓰시면 되죠. 또는 a lot을 쓰셔도 돼요. Does the cat have a lot?
또는 does the cat have mu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해요? 대답. Yes. 그 고양이는 그러니까 뭐 수컷, 암컷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동물이니까 it. Yes, it does. No, it does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부정문일 때 조동사에서 조금 아까 don't have to와 must not의 뜻이 달랐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 원래는 같았는데 부정을 하거나 의문문을 하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동사를 이왕 본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can은 be able to 동원이고 must는 have to 동원이고 will은 be going to 동원이고 should는 ought to 동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조동사들입니다. 얘는 가능을 나타내죠. 그래서 be able to랑 같다. must는 have to랑. 근데 사실적으로 must와 have to는 부정일 땐 달랐잖아요. must not과 don't have to는 달랐잖아요. 그쵸? 부정을 했을 때는 같은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얘는 해서는 안 된다. 얘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얘보다는 약간 좀 얘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좀 더 강하고요.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경향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을 했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두드러져서 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만 얘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죠. 긍정일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얘 부정을 했을 때는 확실히 달라지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동사가 있었고요. 그쵸? will be going to. 얘도 뭐, 그쵸? 얘보다는 will하고 얘는 의지하고 고집이 있어요. 단순 미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미래를 나타내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과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어서 꼭 be going to하고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be going to는 will보다는 뭐 서로 바꿨을 때도 많이 있지만 will보다는 언제 더 많이 쓰냐? 좀 더 가깝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 실제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 그쵸? 예정이 딱 잡혀서 뭐 표를 끊어놨다든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럼 그 일정을 취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will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be going to를 썼을 때는 바꾸기가 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반드시 할 거라는 의미가 강할 땐 be going to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미 여기가 진행의 의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행을 미래로 바꿔놨어요. 따라서 얘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뭐 얘도 뭐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얘 하나 더. 다른 것들은 아예 뜻 차이가 달랐어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언제 차이 나냐면 can하고 be able to는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부정할 때도 뭐 별반 다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시제가 과거로 바뀌면 뜻이 달라집니다. can과 be able to는 긍정, 부정 다 똑같은데 could와 was able to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얘는 같지 않아요. 얘는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그것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능력은 있으되 과거에 능력은 있을 때 실제로 안 해도 돼요. 실제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었지 근데 안 해. 뭐 할 수는 있었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럼 실제로 실행에 옮겼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해냈다라는 표현을 과거에 실제로 해냈다, 할 수 있었다. was able to. 이걸 쓰셔야 돼요. 다르시죠? 얘는 실제로 해낸 것, 얘는 할 수 있었지만 능력은 됐지만 하진 않은 것. 요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He could pass the test 하면 그는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근데 통과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통과했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실제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할 수는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얘는 뭐야? He was able to pass the test. 그는 실제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날 시험 가서 안 봤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럼 통과를 할 수 있었지만 보진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문장이고요. 얘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날 가서 통과할 수 있었다. 원래는 좀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랐는데 그날 가서 할 수 있었네? 라는 개념이 강조될 때 이렇게 was able to 씁니다. 따라서 이거와 이거와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조동사도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부정문일 때 또 의문문일 때 이럴 때 한 번씩 다시 잘 보시고요. 이 같은 말들이 이게 따라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의문문에서 너무 단순하고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너무 단순해서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설명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미리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편안하실 수 있어서 이거 집어넣었으니까요. 간단하게 공부하시고 의문문, 부정문은 정말 많이 말로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이게 비동사 쓰는 건지 일반 동사 쓰시는 건지 막 섞어 나올 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회화나 이런 건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하셔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기 걸로 한다면 앞으로 회화나 모든 걸 공부하실 때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조, 나 동원, 조주 동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